그럼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2025 후토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 결승전 코디 로즈 대 랜디 오튼. 첫 번째 경기부터 이 킹 오브 더 링 결승전이 펼쳐졌어요.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시작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랜디 오튼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코디 로즈가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중들의 그런 열기를 확 끌어올렸다. 시작부터. 이게 또 트리플 H가 자주 하는 방식이죠. 해서 저는 이거 오프닝 매치로 한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이긴 승자는 코디 로즈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저도 예상한 대로 코디 로즈가 결국에는 왕관을 쓰게 됐고, 여기서 코디 로즈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썸머슬램에서 통합챔에 도전을 할 건데, 이제 결과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존 시나가 오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썸머슬램에서 이제 존 시나 대 코디 로즈의 통합 챔피언십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코디 로즈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오늘 경기 중에 랜디 오튼이 약간 턴이랄 것 같은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펀트킥을 하려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자, 이게 나야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반격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3단 턴버클을 빼가지고 이제 코디 로즈를 공격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코디 로즈가 반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랜디 오튼이 그 3단 턴버클에 부딪혀가지고 패배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악역을 할 때가 됐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 펀트킥 한 방으로 랜디 오튼이 악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코디 로즈와의 장기 대립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내용은 둘이 너무 합이 잘 맞다 보니까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뭐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둘이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시작부터 재밌는 경기로 치러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뭐 결과적으로 코디 로즈가 이기고 랜디 오튼이 턴일 조짐이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근데 같이 경기하는데 진짜 형 동생 같더라고. 이거 진짜 친형 친동생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경기 중인데도 보기가 좋더라. 그리고 뭐 코디 로즈가 턴이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럴 조짐은 오늘 안 보였고,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탑 페이스,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콘 이 코디 로즈가 악역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존 시나 말대로 팬들이 해버리고 있으니까, 코디한테 야유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스토리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굴러갈지는 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트릿 파이트 매치 리아 리플리 대 라켈 로드리게스의 경기. 해서 이 경기의 승자는 리아 리플리였습니다. 해서 뭐 경기 예측,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맞췄을 것 같지만 저도 같이 맞췄고, 뭐 아니나 다를까 록산 페레즈의 도움이 있었고, 라켈 로드리게스의 미니 버전으로 의상을 입고 나와서 아주 귀엽게 난입을 했다. 갑자기 축소 라켈이 뒤에 보이길래 뭐야 했는데 이제 록산 나왔구나, 이렇게 보게 됐던. 그래서 이제 록산 페레즈는 리아 리플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라켈이 리아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정말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장면, 이 탑 로프에 대각선으로 테이블을 딱 껴놓고 이제 라켈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리아 리플리가 반격을 해서 그 위에서 립타이드를 링 바닥으로 팍 해서 피니시를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리아 리플리가 승리를 거뒀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라켈 로드리게스를 기대해봐도 좋다, 옛날 그 NXT 라켈의 모습이 테이블 샷 날렸을 때 보였다, 이런 얘기를 경기 예측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라켈이 그 강력한 모습이 이 빅풋이나 뭐 이런 기술들 안에서도 많이 나왔고, 되게 파워풀한 모습들이,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이 꽤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거는 경기 운영하면서 약간 얼타가지고 짜치는 모습이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의자나 죽도 꺼내는 것도 되게 악역스럽게 잘 꺼냈고, 뭐 테이블도 잘 폈고요. 이런 거를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미스 워게임 때 라켈이 그 허둥지둥 됐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졌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라켈이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라켈이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리브 모건이라는 공백이 생기면서 저는 라켈한테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리브 모건의 부상은 전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라켈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라켈한테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잘 살렸고, 그리고 리아 리플리는 뭐 늘 잘하는 선수니까 뭐 역시나 역대급 위미스 선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챔피언 기록으로서는 샬럿을 넘지 못했지만 리아 리플리가 악역에서 선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선역으로서 지금 활동하는 것까지의 그 여정을 쫙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뭐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내려가 봤자 그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살짝 그냥 물결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리아 리플리가 왔다 갔다 했지, 저는 리아 리플리는 정말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매치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약간 이렇게 리아는 그냥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굳이? 약간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테이블 그 커버 그거를 이렇게 리아가 설치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거기에 파워범을 당해버렸죠. 그런 장면들까지 해서 둘이 아주 재밌는 경기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걱정했던 라켈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다행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싱글 매치 세미제인 대 캐리온 크로스의 경기 해서 이 경기의 승자는 세미제인이었고, 일단은 등장씬은 캐리온 크로스, 뭐 항상 등장씬 스칼렛과 함께 아주 그냥 명 등장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스칼렛이 또 예전에 뮤지컬 관련해서 뭐 했던 걸로 아는데 아주 스칼렛은 항상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부른 거다 보니까. 그리고 캐리온 크로스는 그 스칼렛에 맞춰서 잘 마무리를 딱 잘 지어요. 마지막에 흑백에서 빨간 불빛으로 바뀌는 그 장면, 거기가 아주 임팩트 있는 등장씬이었다. 그리고 뭐 세미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서 반응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등장하자마자 아주 그냥 오늘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 세미가 두른 것도 히잡이라 표현하나? 아무튼 그 세미제인이 두르고 나온 것도 아주 팬들을 위해서 잘 나온 것 같고, 이 경기 자체는 팬들이 좋아하는, 관중들이 좋아하는 세미제인한테 경기 중 시련을 줘가지고 극적으로 이기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기였고, 개인적으로 캐리온 크로스가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기술적으로 뭐 엄청난 기술을 썼다 뭐 그런 것보다 경기 운영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간질하는 거, 가스라이팅하는 거, 그 캐릭터를 살려서 경기 중에 팬들과 소통하는, 악역이든 선역이든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악역들은 야유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선역들은 환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경기 중에 잘해야 되는데, 저는 캐리온 크로스가 그거를 잘해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스칼렛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캐리온 크로스가 조금 부족하게 뭘 했더라도 스칼렛이 다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뭔가 이 내용을 좀 꽉꽉 차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캐리온 크로스가 계속 코너에서 세미제인 갖고 놀길래 그거 안 좋은데 하는 순간 할로바킥이 나왔고 결국에는 패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US 챔피언십 제이코파2 대 솔로시코아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솔로시코아가 새로운 US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제 히쿠레오 난입으로 솔로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측이 다행히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입 통가로아가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통가로아는 솔로팀에 묻고 타마통가는 제이코파2 팀에 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통가로아만 나온 걸로 봐서는 타마통가는 다른 역할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마테오도 나왔지만 마테오는 크게 도움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솔로시코아가 경기 중에 아니나 다를까 파투의 그 꿀렁꿀렁, 누가 이제 솔렁솔렁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꿀렁꿀렁 그런 제스처를 이제 몸짓이라 하죠. 파투의 몸짓을 솔로가 막 따라했고, 역시나 솔로는 이런 유쾌한 캐릭터가 약간 개그 캐릭터? 이 개그캐가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고요. 파투는 와 진짜 경기를 너무 잘해. 접수도 잘하고 자기 기술도 잘 쓰고, 정말 뭐 파투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사무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선수가 나왔을까? 왜 이제 데려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파투의 경기 아주 재밌게 잘 봤다. 그리고 이제 솔로시코아가 새로운 챔피언이 된 거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뭐 경기 예측 때 말씀드렸지만 제이코파2가 선역으로서 이 챔피언을 오래 갖고 있는 거는 스토리상 그닥 재미있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유쾌해진 솔로가, 악역 솔로가 이걸 가져가는 게 앞으로 스토리를 봤을 때는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솔로, 마테오, 통가로와 히쿠레오 이 조합이 되게 좋아 보였다. 이 4명의 조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 파투가 아마 지미우소 이제 타마통가 해가지고 이제 좀 뭉칠 텐데 그 선역팀 조합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파투는 솔로로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더 매력 있긴 해가지고, 그리고 뭐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 네 번째 경기까지 다 재밌었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뭐 다 각자의 그 높낮이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재밌게 봤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로 가면은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이제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결승전 제이드 카길 대 아스카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예상대로 제이드 카길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둘의 등장씬 아주 좋았고, 근데 이제 제이드 카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제이드 카길이 기술을 쓰는데 이 강한 기술과 약한 기술이 구분이 안 가. 뭐 예를 들면 초코슬램, 이 초코슬램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강해 보이고 웬만하면 되게 임팩트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초코슬램마저도 되게 강해 보이지 않게끔 기술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그 강약 조절을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 양양양약 조금 높으면은 이제 중 올라가려다가 마는 느낌?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어 제이드 카길이. 저는 이 오늘 제이드 카길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경기 운영을 너무 재미없게 해요. 너무 맛없어. 그러니까 아스카가 아무리 속력을 중간에 내가지고 뭔가 경기 기술을 써도 이게 경기가 이제 맛이 안 살 수밖에 없죠. 아스카만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인터뷰 때도 뭐 본인이 야유마저도 이겨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착한 행동을 하는 선역이어서 역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레슬링 너무 못한다 약간 이런 야유 같아 보였거든요, 이 팬들이 보내는 반응이. 그래서 제이드 카길은 이거는 이제 퀸이 됐기 때문에 디벨롭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제이우소보다 훨씬 더 심해. 이제 솔직히 진짜 제이우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제이드 카길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끌어올려서 뭐 힘을 쓰고 뭐 파워밤을 하고 뭐 시다우 파워밤 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코어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그래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들인데, 카길이 그거 하나는 괜찮았지만 뭔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런 경기 모습이 임팩트가 너무 없으니까. 오늘의 메인 이벤트 경기, 통합 WWE 챔피언십 존 시나 대 CM 펑크의 경기. 일단은 경기 승자는 존 시나였습니다. 둘이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옛날 생각이 나게끔 하는, CM 펑크가 STFU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존 시나가 AA, FU를 3방이나 날렸는데 CM 펑크가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그 3방이 나오는 동안 GTS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펑크의 놀라운 그런 맷집을 보여줬고, 그리고 존 시나가 벨트샷을 하려다가 결국엔 안 했어요. 약간 뭔가 선역으로 갈 것처럼 벨트샷 하려다가 이제 팬들이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존 시나가 팬들의 말을 들어줘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바로 AA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GTS를 맞아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존 시나가 실수로 심판한테 숄더 어택을 하면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어리바리 심판은 결국 쓰러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CM 펑크가 GTS를 날렸지만 결국엔 심판이 쓰러졌기 때문에 커버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세볼루션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 뭐 브론슨 리드 나왔는데, 이 둘은 이제 CM 펑크가 어떻게 해서 제압을 했고, 그리고 펑크도 제압을 당했고, 그리고 시나가 세솔로니스를 막아섰죠. 너 뭐야 약간 이제 악역 대 악역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나가 세솔로니스한테 AA를 날렸고, 그러면서 브론 브레이커와 브론슨 리드가 이제 시나를 막 눕히는데, 여기서 아주 뜬금없는 등장, 펜타가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갑분싸 포인트이지 않을까. 물론 뭐 현장 팬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 저는 실시간 라이브 보면서 갑자기 펜타가 딱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랑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브론 브레이커한테 제압을 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미 제인이 등장을 해서 펜타를 도와주면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하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관중석 그 바깥쪽을 향해 펜타가 이제 크로스바디를 날리면서 이제 뭐 세미 제인 브론 브레이커랑 해가지고 뭐 셋이 한 장면 만들어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브론슨 리드가 시나한테 쓰나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펑크가 밀어내고, 그러면서 존 시나가 브론슨 리드한테 AA를 날려요. 그리고 펑크가 시나한테 악수 요청을 하고, 시나가 악수를 받아주면서 딱 포옹을 하는데, 이제 시나의 그 1챔 표정,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보여줬던 그 표정, 그 악역 표정이 나왔고, 로블러를 빡 하려고 했지만 펑크가 잡았다. 그리고 세솔로니스가 이제 가방으로 가방샷 날리고 스톰프 날리고, 그거를 시나가 세솔로니스를 밖으로 이제 내보낸 다음에 시나가 주워 먹기까지, 아주 이
엔딩을 내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나가 이제 선역으로 가나 싶었는데 결국엔 그건 아니었고 이제 아직 좀 더 악역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세솔로니스랑 대립 퓨드가 딱 짚혀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존 시나랑 세솔로니스의 대립도 시작된 거죠. 악역 대 악역으로. 물론 나중에 존 시나가 선역으로 돼서 세솔로니스랑 이제 대립을 할 것 같지만 일단은 악역 대 악역으로 둘의 이 대립의 서사가 시작이 됐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존 시나를 이제 세솔로니스가 은퇴시킬 것 같거든요. 이제 코디 로즈가 은퇴시키는 게 아니라 세솔로니스가 시나를 은퇴시킬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이 퀸 오브 더 링 결승전 제외하고는 다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너무 탄탄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뭐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재밌었고 이제 존 시나가 세솔로니스의 스톰프를 주워 먹는 장면까지 엔딩까지 너무 재밌었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이었습니다.